우리가 관심 없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삶을 더 깊은 의미로 채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에 몰두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떤 이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말하며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는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 고작 비싼 자동차 한 대뿐이라면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라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목적과 대의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할 이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어야 하죠.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힘든 일이라고 부모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힘든 일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주는 힘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인 미 해군 네이비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대원들 중에서도 최고 중의 최고인 팀6 대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그래프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한 축에는 성과를, 다른 한 축에는 신뢰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성과는 전투 상황에서의 능력, 즉 개인의 기술과 실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 분기별 실적이나 개인의 업무 능력이겠죠. 반면 신뢰는 전투 상황 밖에서의 모습,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길 수는 있겠지만 내 돈과 내 아내도 당신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신뢰의 척도였습니다. 당연히 성과도 낮고 신뢰도 낮은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과도 높고 신뢰도 높은 사람을 원하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네이비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과는 높지만 신뢰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의 독이 되는 리더이자 팀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성과는 중간이지만 신뢰가 높은 사람, 심지어 성과는 조금 낮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이 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동료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비즈니스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수백만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에 독이 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고 승진을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무척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팀에 가서든 물어보세요.
이 팀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반대로 누구를 가장 신뢰하나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당신 곁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도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지목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비록 개인 성과가 가장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뇌는 부정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르셨죠? 인간의 뇌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대상을 더 강력하게 각인시킬 뿐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되뇌면 우리는 온통 실수할 가능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계속 나아간다 라고 긍정의 언어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원리는 자녀 교육에도 심지어 비행기 조종이나 스키를 탈 때도 적용됩니다. 조종사에게 저 장애물에 부딪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조종사는 그 장애물에만 집중하게 되어 오히려 부딪힐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키를 타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나무에 부딪히지 말자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시야에는 온통 나무만 보일 것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만 보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눈길을 따라가자, 길을 따라가자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얀 길만 보이게 됩니다. 나무는 그저 배경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에만 집중하면 온통 장애물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들 사이로 난 길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저는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기 위해 혹은 회의의 흐름을 방해할까 두려워 이해하지 못해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래전 한 상장 회사의 컨설팅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외부 컨설턴트가 아주 복잡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에서 유일하게 MBA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A 플러스 B는 C가 아니라 D가 되어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컨설턴트는 저 때문에 흐름이 끊겨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자 놀랍게도 다른 임원들이 하나둘씩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날 바보가 용기를 내어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싼 보고서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 보고서는 책장에 먼지가 쌓인 채 잊혔을 겁니다. 때로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을 자처할 용기가 모두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장된 소셜미디어의 세상 속에서 비교는 우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저 사람은 무엇을 했기에 저렇게 되었을까?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배우는 자세는 좋지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1대1로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저자가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가 미웠습니다. 그의 책이 저보다 순위가 높으면 화가 났고 제 책이 더 높으면 뛸 듯이 기뻤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사에서 그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우리에게 서로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모든 강점이 저의 모든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요. 저도 당신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점을 배우고 나의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네이비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전직 네이비실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하고 실대원이 됩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과하는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탈락하는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짜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없는 대학 스타 선수들, 그들은 모두 탈락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는 거만한 리더들, 그들 역시 모두 탈락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근육을 자랑하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려 드는 사람들, 그들 중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고 예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소진되어 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한 톨의 에너지를 쥐어짜내 옆에 있는 동료를 돕습니다. 바로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등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개인의 힘이나 지능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출근해서 거짓말하고 숨기고 아는 척 연기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젊은 세대가 자신감을 키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젊은 세대를 향해 당신들이 미래의 리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현재의 리더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조직의 성과가 나지 않는 유일한 공통분모가 바로 나 자신은 아닐까요?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직원들에게서 최상의 것을 뽑아낼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람들이 스스로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주말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코스가 끝나는 지점에 한 베이글 회사가 후원하는 무료 베이글 부스가 있었습니다. 베이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베이글 하나 먹자.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줄이 너무 길어. 저는 말했죠. 그래도 공짜 베이글이잖아.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물을 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목표물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봅니다. 제 눈에는 오직 베이글만 보였지만 친구의 눈에는 오직 긴 줄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줄 옆으로 다가가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팔을 뻗어 베이글 2개를 꺼내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규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 좋다. 단,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는 제가 원하는 맛의 베이글을 고를 수는 없었지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죠.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규칙을 깨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길을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둬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산기슭에 서서 저 멀리 정상에 있는 영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산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산은 산입니다. 사랑, 직업적 만족감, 자신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등반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그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산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삶의 기쁨이나 깊은 성취감을 결코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그냥 그래, 어제랑 똑같지 뭐 라고 답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이 젊고 유능한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단기적인 이익보다 한 인간의 장기적인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날, 누군가 당신 곁에서 내가 있잖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관심 없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삶을 더 깊은 의미로 채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에 몰두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떤 이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말하며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는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 고작 비싼 자동차 한 대뿐이라면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라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목적과 대의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할 이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어야 하죠.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힘든 일이라고 부모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힘든 일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주는 힘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인 미 해군 네이비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대원들 중에서도 최고 중의 최고인 팀6 대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그래프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한 축에는 성과를, 다른 한 축에는 신뢰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성과는 전투 상황에서의 능력, 즉 개인의 기술과 실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 분기별 실적이나 개인의 업무 능력이겠죠. 반면 신뢰는 전투 상황 밖에서의 모습,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길 수는 있겠지만 내 돈과 내 아내도 당신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신뢰의 척도였습니다. 당연히 성과도 낮고 신뢰도 낮은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과도 높고 신뢰도 높은 사람을 원하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네이비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과는 높지만 신뢰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의 독이 되는 리더이자 팀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성과는 중간이지만 신뢰가 높은 사람, 심지어 성과는 조금 낮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이 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동료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비즈니스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수백만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에 독이 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고 승진을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무척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팀에 가서든 물어보세요. 이 팀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반대로 누구를 가장 신뢰하나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당신 곁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도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지목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비록 개인 성과가 가장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뇌는 부정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르셨죠? 인간의 뇌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대상을 더 강력하게 각인시킬 뿐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되뇌면 우리는 온통 실수할 가능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계속 나아간다 라고 긍정의 언어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원리는 자녀 교육에도 심지어 비행기 조종이나 스키를 탈 때도 적용됩니다. 조종사에게 저 장애물에 부딪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조종사는 그 장애물에만 집중하게 되어 오히려 부딪힐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키를 타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나무에 부딪히지 말자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시야에는 온통 나무만 보일 것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만 보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눈길을 길을 따라가자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얀 길만 보이게 됩니다. 나무는 그저 배경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에만 집중하면 온통 장애물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들 사이로 난 길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저는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기 위해 혹은 회의의 흐름을 방해할까 두려워 이해하지 못해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래전 한 상장 회사의 컨설팅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외부 컨설턴트가 아주 복잡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에서 유일하게 MBA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A 플러스 B는 C가 아니라 D가 되어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컨설턴트는 저 때문에 흐름이 끊겨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자 놀랍게도 다른 임원들이 하나둘씩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날 바보가 용기를 내어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싼 보고서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 보고서는 책장에 먼지가 쌓인 채 잊혔을 겁니다. 때로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을 자처할 용기가 모두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장된 소셜미디어의 세상 속에서 비교는 우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저 사람은 무엇을 했기에 저렇게 되었을까?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배우는 자세는 좋지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1대1로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저자가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가 미웠습니다. 그의 책이 저보다 순위가 높으면 화가 났고 제 책이 더 높으면 뛸 듯이 기뻤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사에서 그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우리에게 서로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모든 강점이 저의 모든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요. 저도 당신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점을 배우고 나의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네이비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전직 네이비실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하고 실대원이 됩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과하는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탈락하는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짜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없는 대학 스타 선수들, 그들은 모두 탈락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는 거만한 리더들, 그들 역시 모두 탈락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근육을 자랑하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려 드는 사람들, 그들 중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고 예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소진되어 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한 톨의 에너지를 쥐어짜내 옆에 있는 동료를 돕습니다. 바로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등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개인의 힘이나 지능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출근해서 거짓말하고 숨기고 아는 척 연기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젊은 세대가 자신감을 키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젊은 세대를 향해 당신들이 미래의 리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현재의 리더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조직의 성과가 나지 않는 유일한 공통분모가 바로 나 자신은 아닐까요?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직원들에게서 최상의 것을 뽑아낼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람들이 스스로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주말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코스가 끝나는 지점에 한 베이글 회사가 후원하는 무료 베이글 부스가 있었습니다. 베이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베이글 하나 먹자.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줄이 너무 길어. 저는 말했죠. 그래도 공짜 베이글이잖아.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물을 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목표물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봅니다. 제 눈에는 오직 베이글만 보였지만 친구의 눈에는 오직 긴 줄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줄 옆으로 다가가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팔을 뻗어 베이글 2개를 꺼내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규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 좋다. 단,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는 제가 원하는 맛의 베이글을 고를 수는 없었지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죠.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규칙을 깨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길을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둬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산기슭에 서서 저 멀리 정상에 있는
영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산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산은 산입니다. 사랑, 직업적 만족감, 자신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등반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그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산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삶의 기쁨이나 깊은 성취감을 결코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그냥 그래, 어제랑 똑같지 뭐 라고 답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이 젊고 유능한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단기적인 이익보다 한 인간의 장기적인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날, 누군가 당신 곁에서 내가 있잖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관심 없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삶을 더 깊은 의미로 채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에 몰두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떤 이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말하며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는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 고작 비싼 자동차 한 대뿐이라면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라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목적과 대의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할 이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어야 하죠.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힘든 일이라고 부모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힘든 일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주는 힘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인 미 해군 네이비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대원들 중에서도 최고 중의 최고인 팀6 대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그래프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한 축에는 성과를, 다른 한 축에는 신뢰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성과는 전투 상황에서의 능력, 즉 개인의 기술과 실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 분기별 실적이나 개인의 업무 능력이겠죠. 반면 신뢰는 전투 상황 밖에서의 모습,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길 수는 있겠지만 내 돈과 내 아내도 당신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신뢰의 척도였습니다. 당연히 성과도 낮고 신뢰도 낮은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과도 높고 신뢰도 높은 사람을 원하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네이비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과는 높지만 신뢰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의 독이 되는 리더이자 팀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성과는 중간이지만 신뢰가 높은 사람, 심지어 성과는 조금 낮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이 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동료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비즈니스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수백만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에 독이 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고 승진을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무척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팀에 가서든 물어보세요. 이 팀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반대로 누구를 가장 신뢰하나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당신 곁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도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지목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비록 개인 성과가 가장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뇌는 부정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르셨죠? 인간의 뇌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대상을 더 강력하게 각인시킬 뿐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되뇌면 우리는 온통 실수할 가능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계속 나아간다 라고 긍정의 언어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원리는 자녀 교육에도 심지어 비행기 조종이나 스키를 탈 때도 적용됩니다. 조종사에게 저 장애물에 부딪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조종사는 그 장애물에만 집중하게 되어 오히려 부딪힐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키를 타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나무에 부딪히지 말자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시야에는 온통 나무만 보일 것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만 보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눈길을 따라가자, 길을 따라가자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얀 길만 보이게 됩니다. 나무는 그저 배경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에만 집중하면 온통 장애물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들 사이로 난 길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저는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기 위해 혹은 회의의 흐름을 방해할까 두려워 이해하지 못해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래전 한 상장 회사의 컨설팅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외부 컨설턴트가 아주 복잡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에서 유일하게 MBA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A 플러스 B는 C가 아니라 D가 되어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컨설턴트는 저 때문에 흐름이 끊겨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자 놀랍게도 다른 임원들이 하나둘씩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날 바보가 용기를 내어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싼 보고서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 보고서는 책장에 먼지가 쌓인 채 잊혔을 겁니다. 때로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을 자처할 용기가 모두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장된 소셜미디어의 세상 속에서 비교는 우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저 사람은 무엇을 했기에 저렇게 되었을까?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배우는 자세는 좋지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1대1로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저자가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가 미웠습니다. 그의 책이 저보다 순위가 높으면 화가 났고 제 책이 더 높으면 뛸 듯이 기뻤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사에서 그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우리에게 서로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모든 강점이 저의 모든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요. 저도 당신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점을 배우고 나의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네이비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전직 네이비실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하고 실대원이 됩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과하는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탈락하는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짜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없는 대학 스타 선수들, 그들은 모두 탈락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는 거만한 리더들, 그들 역시 모두 탈락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근육을 자랑하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려 드는 사람들, 그들 중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고 예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소진되어 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한 톨의 에너지를 쥐어짜내 옆에 있는 동료를 돕습니다. 바로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등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개인의 힘이나 지능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출근해서 거짓말하고 숨기고 아는 척 연기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젊은 세대가 자신감을 키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젊은 세대를 향해 당신들이 미래의 리더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현재의 리더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조직의 성과가 나지 않는 유일한 공통분모가 바로 나 자신은 아닐까요?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직원들에게서 최상의 것을 뽑아낼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람들이 스스로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주말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코스가 끝나는 지점에 한 베이글 회사가 후원하는 무료 베이글 부스가 있었습니다. 베이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베이글 하나 먹자.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줄이 너무 길어. 저는 말했죠. 그래도 공짜 베이글이잖아.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물을 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목표물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봅니다. 제 눈에는 오직 베이글만 보였지만 친구의 눈에는 오직 긴 줄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줄 옆으로 다가가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팔을 뻗어 베이글 2개를 꺼내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규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 좋다. 단,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는 제가 원하는 맛의 베이글을 고를 수는 없었지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죠.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규칙을 깨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길을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둬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산기슭에 서서 저 멀리 정상에 있는 영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산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산은 산입니다. 사랑, 직업적 만족감, 자신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등반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그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산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삶의 기쁨이나 깊은 성취감을 결코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그냥 그래, 어제랑 똑같지 뭐 라고 답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이 젊고 유능한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단기적인 이익보다 한 인간의 장기적인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날, 누군가 당신 곁에서 내가 있잖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관심 없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삶을 더 깊은 의미로 채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에 몰두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떤 이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말하며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는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 고작 비싼 자동차 한 대뿐이라면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라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목적과 대의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할 이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어야 하죠.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힘든 일이라고 부모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힘든 일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주는 힘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인 미 해군 네이비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대원들 중에서도 최고 중의 최고인 팀6 대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그래프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한 축에는 성과를, 다른 한 축에는 신뢰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성과는 전투 상황에서의 능력, 즉 개인의 기술과 실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 분기별 실적이나 개인의 업무 능력이겠죠. 반면 신뢰는 전투 상황 밖에서의 모습,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길 수는 있겠지만 내 돈과 내 아내도 당신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신뢰의 척도였습니다. 당연히 성과도 낮고 신뢰도 낮은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과도 높고 신뢰도 높은 사람을 원하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네이비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과는 높지만 신뢰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의 독이 되는 리더이자 팀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성과는 중간이지만 신뢰가 높은 사람, 심지어 성과는 조금 낮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이 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 동료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비즈니스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수백만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에 독이 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고 승진을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무척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팀에 가서든 물어보세요. 이 팀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반대로 누구를 가장 신뢰하나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당신 곁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도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지목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비록 개인 성과가 가장 뛰어나지는